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 보이세요? 자, 오늘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승계 두 번째 이야기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먼저 올리고 나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어서 이번 주에 빨리 올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베트남 갔다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료 만들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자막으로는 못 넣고요. 그 대신에 PPT로 다 글씨 보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후딱후딱 넘어가고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는 승계 절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 절차가 끝나고 또 세 번째 이야기로 나중에 그 문의가 계속 많단 말이에요. 이게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 문의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Q&A 시간 한 번에 답변하는 것들, 질문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실제로 승계 매물 찾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찾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닥신TV라고 제가 좀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중고차 매물 검색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는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 하는 거 말고 제가 이 컴퓨터 화면으로 해서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문의가 있거나 반응이 좋으면은 지금 베트남 갔다 오고 영상 올릴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좀 올릴 생각입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봅시다. 절차는 거의 회사마다 비슷한데, 그냥 단순히 본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심사 서류라든지 나중에 승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개인 관련된 서류나 뭐 사업자 관련된 서류나 그런 거는 거의 공통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절차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이 도식은 승계자가 구해지고 나서 승계를 진행하는 절차예요. 첫 번째, 고객이 당연히 접수를 하겠죠. 접수를 임차인이 하든 뭐 승계 받는 사람이 하든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승계 심사 자료를 달라고 할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 그 심사 자료에 맞춰서 당연히 심사를 하겠죠. 대부분은 신규 심사랑 거의 비슷하게 할 건데, 그 본인의 신용 점수라든지 그 신용 점수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잖아요. 대출 금액. 그 대출 가능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는 신용점수랑 그 다음에 연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쓰는 그 차량에 면책금이나 뭐 아직 안 낸 거 있는지, 대여로 안 낸 거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승계계약서를 발송을 해줘요. 등기로 보내주고, 하루 만에 빨리 가면 차량 주는 사람, 임차인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본인이 필요한 뭐 도장이든 뭐 서명이든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구비 서류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승계 받는 사람이랑도 직접 만나든지 거리가 좀 멀다 싶으면은 서로 간에 등기로도 발송을 하긴 해요. 그렇게 발송해서 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람이 둘 다 동의를 해서 도장도 찍고 모든 구비 서류가 다 준비된다 라고 하면 다시 우리 회사 쪽으로 보내겠죠. 보내고 나서 승계 수수료도 회사로 입금을 하겠죠. 그렇게 되고, 우리 회사에서도 그 서류를 받으면 이것저것 검토를 해야 되고 전산 등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며칠 걸려요. 그런 것들 다 하고 나서 며칠부로 승계가 시작됩니다 라고 그 날짜도 정해줄 거예요. 정해지고 나서 다 끝나면, 기존에 만약에 걸려있는 사람이 보증금이 있다, A라는 사람이 차를 넘겨주기 전에 처음에 계약했을 때 보증금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보증금은 환불을 받겠죠. 왜냐하면은 차량을 받을 사람이 다시 보증금을 새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담보나 이런 것들 정리도 하고요. 근데 뭐 보증보험 증권이다, 증권이면은 더 간편하죠. 보증보험 증권 취소할 수도 있고요. 취소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최초의 그 신차를 받았을 때 보증보험 증권 끊으신 분들은 계약이 4년이나 5년 만료가 안 되고 도중에 승계를 하면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증권 처음에 발급했을 때 수수료도 조금 돌려받긴 해요. 그래서 보증보험 증권 개념은 이건 조금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먼저 그냥 후딱 넘어갈게요. 담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먼저 이루어진다. 승계를 처음에 이제 구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구하는 거. 내놓는 사람도 빨리 이거를 넘겨야지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물을 올리고 찾고 이런 거가 정말 승계하는 업무 중에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정석대로 한다면 그냥 만약에 롯데렌트카다, 장기렌트카 지금 1등이죠? 그럼 롯데렌트카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승계 매물 직접 이렇게 올려놓고 서로 구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만, 거기에 장단점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롯데렌트카는 우리나라로 다른 걸로 치면은 그냥 삼성 같은 느낌? 브랜드는 1등인데 가격은 비싸요. 그 대신 AS나 나중에 콜센터나 이런 거 응대는 또 잘 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정석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롯데렌트카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찾아보면 된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카페에서 승계 사이트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승계 사이트 들어가서 매물들 직접 검색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찾아서 서로 구하면은 중간에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내고 조금 저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제 승계 사이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승계를 도와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문 업체 사이트들도 지금 보시는 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리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다이어트카, 트레이드카, 뭐 리스트레이드, 승계닷컴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차량 승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차량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구경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들어가 보시면은 차량들 이렇게 판매를 하는구나. 장기 렌트뿐만이 아니라 리스 차량까지도 전부 다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리스는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여료만 단순히 비교를 하면은 장기 렌트가 무조건 더 싸요. 리스는 한 2개 정도로 장점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경력이 인정된다는 거나 번호판이 렌트카처럼 허하호가 아니라 일반 번호판이 나온다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리스를 많이 하는데 장기 렌트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다? 저렴한 거, 리스 필요 없고 장기 렌트카의 매물들을 보면 된다. 그래서 롯데렌트카의 승계 전용 홈페이지도 있고 이어카라는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플로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어플을 다운받아 보진 않았어요. 그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어플 검색해서 봐도 될 것 같고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승계닷컴이나 승계나라도 같이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매물을 올려놓게끔 광고를 하게 해주면서 광고비를 따로 받으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업체들을 끼고 승계를 하면은 또 편한 점도 있어요. 직접 다 도와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런 업체들은 매물을 본인이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그냥 찾기도 하지만 돈을 좀 더 주고 여기 업체에서 사람이 직접 나와서 그 중간에 껴서 심사 자료나 이런 것들 다 대신 뭐 어떤 게 합니다. 뭐 진행을 다 도와줘요. 그리고 그런 서류들 다 준비를 해서 렌터카 회사로 전달까지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원활하게 도와주는 사람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돈 좀 더 내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도움받아서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직접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뭐 차량 상태도 잘 모르고 뭐 사진도 확인해야 되고 직접 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는데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추가로 그런 사람들한테 업체를 끼고 하면은 업체의 수수료가 나가고 렌트사나 리스사에도 승계 수수료를 따로 대부분 다 받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끼고 싶다. 나는 무조건 승계를 하면서 내가 직접 다 알아볼 거고 돈 최대한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매물을 직접 올린 사람들 거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차도 좀 알아야겠죠. 어느 정도의 대여료가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캐피탈사나 다른 차량들 다 보면은 눈으로 딱 봤을 때 요거는 완전 싸네? 엄청 비싸네? 이 정도까지 구분을 세세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냥 좀 괜찮은 편이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대여료가 정말 싼지 비싼지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작년에 계약한 차량들은 비쌉니다. 금리가 당연히 그때 오른 시기였기 때문에 차량이 굳이 필요한 사람들만 계약을 했겠죠. 대여료가 확실히 비싸요. 작년에 계약한 차들. 그런 거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차에 대해서 난 잘 모른다. 계약도 좀 귀찮고 그냥 다 필요 없다. 사기당할 것 같고 좀 누가 도와줘 라고 하면 그냥 돈 좀 내더라도 중개를 껴라. 그게 훨씬 편합니다. 세 번째는 그 대여료가 이게 매물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싼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롯데나 SK 거 그냥 신차 다이렉트로 견적 낼 수 있어요. 그 견적을 내보고 그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롯데랑 SK가 가전으로 치면은 삼성이랑 LG랑 똑같단 말이에요. 브랜드 인지도 1, 2위. 근데 가격은 조금 다른 데보다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롯데나 SK의 다이렉트로 신차 가격을 먼저 내보고 자기가 원하는 차에 비슷한 가격으로 거기에 대한 대여료나 단가를 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의 대여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면은 최소한 가격 차이 막 5만원, 10만원 이상 나는 걸로 호구가 당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려운데 계약 만기 시에 인수금
대여료만 무조건 싸다 해서 그 대여료만 보면 안 돼요. 계약 만기 됐을 때 그 차량 잔가라고 하죠. 인수금도 있어야 돼, 인수금. 왜냐면은 내가 차량을 승계 받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타면서 대여료 내다가 차가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럼 계약 끝나는 시점에 차량 만약에 인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반납 상품인지 인수 상품인지 이런 것들 봐서. 그럼 잔가가 낮으면은 인수 금액 조금만 적게 내고 인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대여료가 잔가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대여료가 만약에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그럼 잔가는 낮아. 근데 대여료가 엄청 싸. 그러면 잔가는 좀 높은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는데 그 차량이 상태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좀 키로도 얼마 안 됐고 내가 만기 시까지 얼마 정도밖에 안 탈 수 있을 것 같고 차량 상태가 좀 깨끗하고 좋아.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계약 끝나고 나서 내가 인수금 만약에 1,500만 원이야. 1,500만 원 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차를 좀 타다가 중고로 우리가 다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 중고차 매매 상사에다가 1,500만 원? 1,500만 원 그 이상으로 팔 수도 있다. 그러면 개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계산은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총 대여료를 얼마 정도 내고 잔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인수를 했을 때 인수 금액은 얼마까지 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여료가 좀 이상하게 높은 것 같아요. 어떤 차는. 그 말은 잔가가 낮거나 인수가가 낮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차는 계약을 했을 때 영업사원의 수수료로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확실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여료와 마찬가지로 잔가가 낮은지 높은지를 잘 봐야 된다. 지역도 중요합니다. 최대한 당사자 간에 가까운 거리면 좋습니다. 막 서울, 부산 막 이러면은 물론 서류 왔다 갔다 등기로 해도 되죠, 서로 간에. 근데 직접 보는 거 차량도 봐야 되고 눈으로 해야 되는데 뭐 사진이나 영상 정도밖에 못 보겠죠. 그러면은 좀 힘들다. 피곤하죠. 그 다음에 성급하게 하지 마라. 차를 내놓는 사람들은 급해요. 대부분 뭐 돈을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빨리 대여로 내기 힘드니까 차량을 내놓고 싶어 하는데 아니면 뭐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차가 필요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예외 사유도 있긴 합니다. 차량이 내가 더 애기가 생겨서 큰 차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유도 있긴 해요. 그런 사유들도 한 번씩 물어보시고 차량을 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승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차량 받아서 탈 생각은 하지 마라. 어차피 주도권은 차량을 구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차량을 내놓는 사람은 돈 좀 더 주더라도 빨리 내놓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냐. 차량을 더 빨리 내놓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막 1, 2주 만에 후딱후딱 구해서 대충 보고 인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승계하면 안 좋습니다. 나중에 탈라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두고 한 달 정도 잡아두고 그 사이에 꼼꼼하게 서류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약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대부분은 비슷하긴 해요. 렌트카사마다 면책금 뭐 사고 나면은 뭐 30만원 내라 50만원 내라 이런 것도 있고 뭐 위약률도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 조건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차량 타다가 누구랑 박았는데 우리 내 차가 막 전손 사고가 났어. 막 폐차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회사는 수리비 다 내야 돼. 근데 어떤 회사는 그냥 면책금만 내면 돼. 막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관이 중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임차인이 A이고 차량을 승계받을 사람 내가 만약에 B야. 근데 제2 운전자로 내가 추가만 좀 시켜주세요. 나 그냥 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거 찾아보니까.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실소유자의 실소유자 명의가 A이고 내가 B인데 나는 그냥 제2 운전자로 등록만 해서 탄다? 가능은 하죠. 만약에 뭐 돈 좀 더 주고 그냥 저 운전자 등록 좀 해주세요. 차 탑시다. 라고 하면은 뭐 탈 수는 있어요. 보험 적용도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은 원 임차인 A한테 있다.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내가 타다가 뭐 과태료 문제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과태료 집 주소는 또 분명히 A 주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힘들어요. 뭐 차량 사고 나거나 뭐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승계하기 귀찮다고 돈 조금 주고 기존 임차인한테 운전자 등록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얘기를 좀 빨리 하려 했는데 어떻게 너무 정신없이 했나?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면은 차량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고 얘기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아예 모르는 지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정보성 이야기를 해봤는데 약간 감이 올려나 모르겠네. 근데 막상 진행을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분명히. 중간에 렌트카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의들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렌트카 회사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영상 많이 보고 우리 회사 뭐 승계 문의 많이 온다, 나 영상 닫아버릴 거야, 진짜. 그래서 다음에 또 이것저것 문의가 많으면은 한 번에 모아서 이번에는 제가 총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